긴 장마로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면서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각종 채소값이 무섭게 오르며 배추와 같은 잎채소의 도매가는 최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소매가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물가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살펴보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49일째 이어지고 있는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49일이나 계속된 것은 그 역대 유례가 없는 가장 긴 장마죠. 이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또 농촌에서는 침수, 범람이 되면서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고 또 그중에서 이미 그 재배가 되고 있던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이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파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정보공사에서 그 조사한 바로 보면 현재 이 잎줄기 채소, 우리 흔히 엽채류라고 그러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에 약 60% 정도 올랐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얼갈이 이 배추라는 것인데 이것은 200%까지 지금 올랐고요. 상추가 약 한 160%, 그 밖에도 무, 애호박, 깻잎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가장 이 가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값이 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점이 도매가가 지금까지 올랐던 것이고 소매가에는 아직 이 침수 반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오릅니까? 지금 그게 결국은 장마가 얼마나 더 이어지느냐의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최근까지 채소값이 선방을 할 수 있고 그나마 덜 올랐던 것은 각종 마트에서 특히 대형마트 위주로 대형마트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위해서 이 채소의 도입원을 상당히 다원화했습니다. 이를테면 침수 피해가 난 곳에서 갑자기 들여오지 못하는 이런 채소, 이런 것은 침수 피해가 없는 곳으로 급격하게 수입선, 그러니까 매입선을 돌려서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 현장에서의 가격 상승분이 마트 또 가게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이번 주말이 상당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또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에서 이 비축 물량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대대적인 지금 할인 행사를 합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와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좌우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장마 끝나면 이제 폭염 올 거고요. 폭염 끝나고 수해 복구 기간까지 하면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도 농산물 수급 안정 TF를 운영해서 좀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인데 이 물가 잡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 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강범람과 함께 야기되는 바람에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생산량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장마가 끝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각종 기생충에 의한 추가 피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격 불안 요인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거시경제 기조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오른다 해서 전체 경제, 국가 경제의 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생필품, 특히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이런 채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디플레 상황에서도 일부 제품의 가격 폭등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로서는 장마가 적어도 이번 주 중으로만 끝나준다면은 이 가격 대란 정도는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 비축 물량도 과거와 다르게 지금 상당히 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장마가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차량 피해액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피해액이 711억 원에 달한다고 네.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지금 차량 피해액 중에서 신고된 것만이에요. 연간으로 볼 때 현재 지금까지 신고된 게 112개 손보사에 약 7천 건, 그 피해 신고 금액이 71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예요. 그런데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 통일의 연간 통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고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사상 최대 폭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조금 빗나갔고 예측하지 못한 밤새 정상적인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비가 와서 그렇죠. 차가 침수된 경우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수입차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입차가 국산차보다는 부품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수리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올해가 최고의 이 차량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보험료 같습니다. 인상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 피해하고 관련해서요. 4차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건데 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부는 최대한 지금 그 추경을 좀 자제해 보자.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어저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현재 우리 예비비가 약 2조 원 정도 있다. 2조 원 정도로 한번 선방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 상황에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런 여론이 훨씬 더 압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의 이 수해 피해가 큰 강의 범람 또는 산사태 이런 거로 해서 피해가 네. 개별에 그치지 않고 좀 지역에 큰 단위로 있었던 피해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야당에서도 앞장서서 먼저 추경을 하자. 통합당 또 국민의당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당정이 모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현 상태에서 약 3조 내지 4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예비비만으로 하게 되면 예비비를 다 쓴다 하더라도 2조 정도는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 상황이 아주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정이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재정 적자가 올해만 11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재정 건전성이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재정이라는 게 나라 살림입니다. 나라도 개인 가계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돈, 즉 수입과 나가는 돈,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파산하지 않고 견뎌갈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빠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벌써 상반기에만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110조 7천억 원, 거의 11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지금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네. 이런 속도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재정 안정성이었는데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국제 신용도 또는 금융시장에서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 발행액 때문에 민간 기업들까지도 자금난에 전이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반기 지금 재정 적자 숫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적자를 늘린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금을 하반기로 늦추어 준 게 있습니다. 상당 부분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낼 것을 하반기로 늦추라. 그다음에 또 근로장려금 같은 것은 더 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11조의 적자가 났다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정부의 의도적인 재정관리, 코로나 대책이 아니었다면 적자는 저것보다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 상태로 하반기에 더 이상의 큰 혼란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 재정 적자 110조 선에서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낼 세금은 더 많아지고 예. 이연된 게 많아지고 또 지출된 것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결국 수혜가 깊어지고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고 계속 확대된다면 재정 부담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한편의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고용일 텐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어요. 고용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그 정도가 높아지면 사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실업급여가 일단 많이 나갔다 하는 것은 실업자가 늘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런데 그 지수의 내막을 찬찬히 또 들여다보면 이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늘어나게 된 몇 가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우리가 실업급여의 이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킨 거죠. 네. 또 실업급여의 지급액도 1인당 지급하는 금액도 지금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 실업에 대한 안전판 장치가 좀 더 돼 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계속 확대가 되면 지급액이 확대가 되면 결국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더 내놔야 됩니다. 또 이 일부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실업했다가 취업했다가 아주 상습적으로 3번까지 연이어서 지금 타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는 17일 임시 공휴일이 있으면서 4일간의 연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 공휴일을 지정한 측면도 큰데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이를 선뜻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주 주말에 무려 이 사흘간의 임시 공휴일이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부가 8월 17일 날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어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코로나로 좀 피폐해진 민심 또 어려워진 그 국민들의 여건을 좀 도와주면서 소비를 진작시켜보자.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를 4조 2천억 정도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사흘의 휴가를 100% 발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전제를 한 게 4조 2천억이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 결국 집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생산 유발 효과, 소비 유발 효과, 투자 유발 효과도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오래됩니다. 근데 앞으로 며칠이 더 남아 있으니까 네.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좀 맑아지기를,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가 뜨기를 기대해 보면서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